네벌 기법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닥브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예제 1번을 풀어볼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의 이제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예제 2번을 풀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그 풀이에 대한 예제 3번을 보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구독은 닥프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에 대해서 일단은 용어를 배울게요. 부등식은요, 부등호, 지금 이런 기호를 사용하여 이때 수나 식의 값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등식의 해는 그럼 그 부등식에서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미지수의 값 또는 범위를 부등식의 해라고 하며, 그리고 부등식의 해를 우리는 구하는 과정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즉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 푸는 법을 배웠으니까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실수 A, B, C에 대해서 우리는 허수는 수직선상에 표현을 못하니까 크기 비교 안 돼서 실수라는 자체에서 첫 번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당연히 지금 A와 C와의 크기 비교는 지금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었으면 당연히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의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라는 성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A가 B보다 컸었을 때 그때 C가 양수, 즉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같은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간다라는 거와, 그리고 음수를 곱했으면 그때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반대로 바뀐다라는 성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즉 네 번째에서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두 수의 곱이 양수거나 아니면 두 수를 나눴었을 때 음수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표현하는 걸 배웠으며, 그럼 당연히 두 수의 부호가 다른 부호라면 그때 곱한 값이 음수고요, 결국적으로 지금 나눠도 음수가 된다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이제 다섯 번째 A와 B의 부호가 같은 부호였을 때, 일단 같다, 부호가 같았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역수 취한 과정입니다. A가 B보다 컸었을 때 이때 두 수의 부호가 같은, 즉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면 그때 부호가 같았을 땐 역수 취하면 결국 항상 우리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부호가 반대였어요. 그럼 부호가 반대라는 건 결국은 이런 의미가 있죠. A0, B 이렇게 되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역수치에서도 A분의 1은 그대로 양수가 될 거고 B분의 1은 음수가 될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수치했을 때 부등호가 바뀌어지는 건 같은 부호 상황에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상황에서 다시 볼게요. 그럼 이때 여섯 번째 상황에서 이제 제곱에 대한 상황인데, 지금 양수 즉 둘이 부호가 같은 상황에서 그때 지금 A가 더 컸다면 그럼 제곱을 했었을 때는 지금 A 제곱이 더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근데 이번 상황에서는 음수 상황, 지금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 지금 A가 B보다 크다면 그럼 그때 제곱을 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질 겁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A가 B보다 컸었을 때, 세제곱을 했었을 때는요, 그때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말인즉슨 결국적으로 홀수 제곱이었을 때는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짝수 제곱이라면 그때 상황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첫 번째 기억에서 보니까 A, B의 크기 비교가 지금 둘 다 양수고 C와 D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때 A, C와 B, D의 크기 비교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저 상황에서는요, 내가 기억을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양변에 지금 이 첫 번째 A, B,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변에 지금 나는 C를 곱할 거야. 이유는 AC를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때 양변에 C를 곱하면 AC,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BC, 그리고 0 이렇게 될 건데, 양수인 C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AC, BC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식에서 지금 보면 C 그리고 D 여기 상태에서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나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BD를 보려고 양변에 지금 B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다 B를 곱하자.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지금 BC, 여기는 BD, 그리고 여기는 지금 0 이렇게 될 건데, B도 양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얘기하다 보니 AC랑
BC랑 비교했을 때 BC가 더 작댔고, 근데 BC랑 BD랑도 비교가 돼 있죠. 그러니까 BD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 갖고 이끌 수 있는 내용이 AC가 지금 BD보다 크구나 라는 내용을 이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A, B 양수였었을 때, 그러면 이때 부호가 같은 상황에서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하자? 바뀌어지자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니은도 옳은 말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디귿 상황 보겠습니다. A가 지금 음수, B도 음수. 근데 A가 B보다 크다면, 그럼 음수였을 땐 제곱했었을 때 부동항이 반대로 바뀌자라고 방금 성질에서 배워갖고 왔었죠. 그러니까 디귿도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부등식에서의 사칙연산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인데 지금 A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Y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둘이 더한 거에서의 상황은요. 그럼 더했었을 때는 결국은 가장 작으려면 작은 거와 작은 걸 더했었을 때 가장 작을 거고, 그럼 가장 크려면 큰 거와 큰 거를 더했을 때 가장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B, D 이렇게 쓰여져 있으며, 근데 뺄셈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뺐었을 때 뭔 상황이냐? 그러면 가장 작으려면 X에서 Y를 뺀댔으니까 그럼 이때 X의 가장 작은 값에서 Y의 가장 큰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지금 D를 빼준 게 가장 작을 거고, 그러면 가장 커지려면 그러면 그때는 X 값이 가장 크고 X 값이 가장 크고 Y 값이 가장 작으면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크기 비교로서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세 번째 덧셈, 지금 여기는 곱셈이죠. 네, 곱셈에서는요. 그럼 곱셈에서는 이때는 뭐 할 거냐면요. 지금 얘를 다 곱해볼 거예요. 작은 거 A 곱하기 C 그리고 A 곱하기 D 그리고 B 곱하기 C, B 곱하기 D 이렇게 지금 다 확인한 것 중에서 그때 가장 작은 거를 최소값 그리고 가장 큰 걸 최대값이요. 나누기였을 때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y분의 x를 했으니까 결국적으로 c분의 a 그리고 d분의 a 그리고 다시 c분의 b 그리고 d분의 b 이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최소값 가장 큰 걸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 볼게요. 부등식의 사칙연산에서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등호가 어느 한쪽에만 붙어 있다면 이라는 내용인데, 등호 xy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만 연산 결과의 등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여기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거야. A가 X,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B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C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는 T 이렇게만 붙어 있었대. 그럼 아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빼자라고 했었을 때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뺐었을 때 x-y의 최소값은 지금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빼야 되잖아. 그럼 a 빼기 d인데 여기는 등호가 둘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등호를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클 때는요,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 b-c인데 이때 여기는 같다 표시가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b-c라는 값은 될 수가 없으니 이때는 등호 표시를 안 붙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다음 시계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x 그리고 지금 2y죠. 그럼 x는 지금 마이너스 2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2y부터 표현하니까 2배를 해줘서 얘는 4 그리고 2y 그리고 여기는 지금 8이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두 식을 지금 뭐 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달래요. 그럼 이때 얘네 둘을 지금 더하는 방법은, 그럼 더했었을 때 즉 x 플러스 2y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뭐 하자고, 제일 작은 값은 작은 값과 작은 값을 더한 값. 그럼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는 크다라고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그럼 가장 크려면 큰 값과 큰 값을 더한 11인데 여기는 둘 다 같다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호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3x-y래요. 그럼 일단 3x 범위부터 찾아주니 양변에 3을 곱해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그리고 9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y를 표현할게요. 그럼 y는 그대로 2보다 크고 지금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이 두 식을 지금 이번에 뭐 해달라? 얘는 지금 뺀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3x-y를 표현할 건데, 그럼 이때 뺐었을 때 가장 작으려면 일단 첫 번째 x에서 작은 값과 그리고 y의 가장 큰 값을 빼줬을 때 작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인데 얘는 같다 표시가 없고 같다 표시가 있으면 없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가장 크려면 x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빼주시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7이고 이때도 같다 표시 등호가 없는 형태로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예, 네 번째,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A, B가 상수이고 A가 0이 아니었었을 때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결국은 1차식, 이렇게 1차식이 돼 있고 등호가 쓰여져 있다면 그때 걔를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읽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등식 지금 A, X, E, B 이거를 푸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1차식처럼 푸는 것처럼 한쪽으로 지금 X 한 변 그리고 나머지 한 변으로 넘겨줄 건데 이때 부등식을 풀 때는 전제 조건을 이제 깔아주시겠죠. 그래서 A가 양수였었을 때와 그리고 A가 음수였었을 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반적으로 얘네 둘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정확하게 보다 보면 얘가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A가 0이었을 때도 나눠서 생각해보면 돼요.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였다면 그때 A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건 맞고요. 그리고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방향 그대로. 음수였을 때도 결과물은 A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 음수였을 땐 부동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지면 되겠죠. 근데 이때 A가 0이었을 때의 경우는 좀 달라요. A가 0이었다면 나눌 수는 없으니까 0 곱하기 X가 라고 되면서 지금 저 문제에서는 B가 크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해를 찾고 싶은데 그럼 그때의 전제 조건은 B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B가 첫 번째 양수이면 B가 양수이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었대. 그러면 여기에 X에 뭐가 들어가도 이 좌변은 0일 건데 1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지금 쓰여지는 거고 두 번째 0 곱하기 X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이 B에서 이 B가 지금 음수였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는 0이니까 X에 뭐가 들어가는 말든 항상 성립하니까 그때는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이 경우를 스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봐볼게요. 그래서 예제 3번 부등식 이거를 지금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일단 x를 한쪽으로 다 넘겨줘서 a-3의 x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부동방이 2항은 부동방이 안 바뀌겠죠? 그럼 2a-2여 이렇게까지 써줬어요. 근데 이때 이제 마지막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a-3으로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써야 된다고. 첫 번째 a-3이 0보다 크다면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a-3이 0보다 크다면요. 그럼 그때는 x가 있고 그대로 a-3분의 2a-2 이렇게 쓸 건데 양수로 나눴으니까 결국 부동항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경우는요. a-3이 음수였었을 때도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 a-3이 음수래. 그럼 이때는 지금 여기 결과물은 a-3분의 2a-2가 그대로 있을 건데 그때 이 상태에서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져서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 경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 a-3이 이제 0이었다면 이라고 다시 써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럼 a-3이 0이었대요. 그럼 이때 형태꼴에서는 이 얘기를 보면 0 곱하기 x가 라고 되는데 3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지금 4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뭐야? 지금 여기는 좌변은 0인데 4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적는 방법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을 나눈 A가 3보다 컸었을 때 그때 X는 A-3분의 2A-2여 라고 하는 식이 하나 그리고 A가 3보다 작았었을 때 그때 x가 a-3분의 2a-2여 그래서 부동방향이 바뀌어진 이거 해 하나 그리고 마지막 a가 3이었었을 때 그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세 가지를 나눠서 답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뜻과 그리고 우리는 부등식 성질 배웠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부등식의 성질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성질들을 보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지금 뺐었을 때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A, B 라는 크기 비교에 있었을 때 그때 여기 상황에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아니면 뺐었을 때 그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라는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때 양수를 곱해줬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죠. 양수를 곱해줬다면 그때도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음수를 곱해줬다면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금 부동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쓰자. 그리고 나머지 형태에서 이제 역수취해졌을 때 상황이죠. 그럼 역수취해졌을 때는 둘이 부호가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그때 A와 지금 B가 있었을 때 역수취해준 A분의 1과 B분의 1의 부호는
반대로 바뀌어져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A, B의 음수, 즉 둘이 부호가 달랐었을 때에는 그때는 여기 상태에서 부동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1차 부등식처럼 풀었을 때 이제는 1차 부등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1차식처럼 문제를 푸는 AX, 지금 이렇게 B꼴,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얘 꼴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A로 어떻게 나눌 건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